임용고시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졸업 후 고시 준비 혹은 취준으로 인해 공백기가 긴 분과생, 어떠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는데 해외 취업 혹은 외국계로 취업해야겠다 항로를 바꿨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실제로 받았던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에요. 저한테 이제 DM을 주셨었는데, 이 적으신 그대로 임용고시만 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졸업 후에 이제 그만하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DM을 주셨던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답변 드리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의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제가 이제 해당 독자님, DM 주셨던 독자님 뭐 신상이나 이런 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공유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드렸던 그 답변을 좀 정리해서 트윗이랑 포스트를 올렸었어요. 근데 해당 트윗이 예,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한 구독자님만 당면한 그런 상황이나 뭐 문제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이 힘든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제가 이 토픽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트로도 정리를 해 놨는데 관련 정리된 다 전체 공개 포스트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혹시라도 오디오 보고 오디오로 좀 들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보고 싶다, 눈으로 빨리 읽고 싶다 하면은 제가 고정 댓글란이랑 그 링크란에다가 디스크립션 써 놓는 링크란에다가 URL에다 정리해 놓을게요. 그걸로 빨리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는 3월 1 일에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전자책 제목은 "어서 가 해외 취업은 처음이지"가 될 것 같고, 이 전자책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네. 제가 이것도 URL 남겨 놓을게요. 제 सब스택 레터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구독하실 때 그 이메일을 남기시게 되거든요. 그럼 그 해당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란 확인하셔 가지고 सब스택 못 푸는 문과 졸업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채널 미리 구독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이 독자님께 드렸던 좀 답변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 북마크는 이제 그만하기. 구직 사이트를 계속 보실 거잖아요. 근데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 북마크만 온종일 하는 거는 이제 그만. 두 번째는 실전, 업무 경험을 쌓기. 당장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저라면 구할 거예요. 파트타임, 풀타임 상관없어요. 그런데 되도록 누구나 아는 외국계 브랜드, 리테일 스토어 위주로 구해보기.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토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리크루터가 외국인 리크루터랑 1차 스크리닝 인터뷰 보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세요. 근데 그 리크루터와 조금 더 대화가 원활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누구나 아는 외국계 브랜드 리테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외국계 브랜드 리테일들 있으시잖아요. 요런 브랜드 리테일 스토어 위주로 구해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단기,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최단기 3개월 경력을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시프트가 끝나면은 퇴근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매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뷰 때 쓸 경험을 퇴근길에 휴대폰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다가 빠르게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루에 동료들보다 내가 몇 명의 고객을 더 어시스트하는지, 그러니까 동료들의 평균은 대충 몇 명인지 눈대중으로라도 기록을 해 두시는 거예요.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베이에서 최고점을 내가 받은 사례랑 고객이 준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서베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뭐 구두로 말로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그 조직에 서베이 시스템이, 고객들한테 받는 서베이 시스템이 없다면 하루 평균 몇 번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구두로 고객에게 받았는지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숫자만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수 사원으로 뽑힌 경험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자처해 보기. 그리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관리하는 매니저를 내가 어떻게 도왔는지 사소한 거라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두세요. 그다음에는 아르바이트라고 모두가 오너십이 없을 때 모두가 이렇게 꺼리는 일을 내가 자처했던 경험을 정리해 놓기. 그다음에 세일즈 관련 아르바이트라면 특정한 죄송해요 여러분. 세일즈 관련 아르바이트라면 특정한 아이템이 하루 평균 몇 개 판매되는지 파악하기. 이 평균을 상회하는 판매율을 올리는 특정한 날과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놓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들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좀 인터뷰 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마지막 기록해야 될 상황. 동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특정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추천한 경험. 그러면 이걸 왜 매일 기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피곤하고 오면서 피곤해서 이렇게 자기 바쁜데, 근데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 기록이 기억을 좀 지배를 하거든요. 인터뷰 때 영어 인터뷰 때 이걸 써 놓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은 각각 팀워크, 오너십, 나누고 숫자 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창의성, 관련 인터뷰 질문에 대해 사용하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량적 데이터를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이거는 평균 대비 고객 응대 횟수,
아까 첫 번째 기록해야 될 사항으로 동료들의 평균은 대충 몇 명인지 눈대중으로 기록해 두자고 했잖아요. 그걸 평균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고객을 더 많이 응대한 횟수, 그리고 판매 실적, 긍정적 피드백 횟수, 이거 이제 정량적 데이터로 보고 인터뷰 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너십의 증거는 아르바이트라고 다 꺼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로 일한다고 나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될까? 다들 이렇게 짱구 굴리고 있을 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예? 뭐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인터뷰 때 쓸 스토리를 만들려면 오너십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내가 자원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책임을 한번 져본 스토리, 그 다음에 매니저를 지원한 사례, 이게 이제 오너십 증거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경험, 리더십에 대한 질문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인터뷰에서 자주 나와요. 오너십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팀원을 코칭한다던가, 나도 신입이지만 일주일 뒤에 또 신입 아르바이트 직원분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신입이지만 내가 아무튼 일주일 더 일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준 경험, 그리고 의사 결정을 주도했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신입 교육 참여했던 경험, 거창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리더십 경험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창의적 접근, 이게 인터뷰에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미리미리 정리를 자세하게 해놓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판매 서비스 방식, 다들 구태의연하거나 짜여진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다르게 접근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냈던 해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터뷰 때 말씀하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미리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성과가 어땠는지, 그럴 때는 우수 직원으로 뽑혔던 경험, 그리고 관리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줬던 진짜 피드백, 칭찬, 그 다음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일반적인가 고객한테 받은 추천 사례나 칭찬 사례나 좋은 코멘트들이죠. 이런 거는 내가 적어놓지 않으면 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내가 적어놓으면 이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인터뷰에 가서 좀 말하기가 되게 쑥스럽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 그래도 좀 어설프게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들이 좀 진정성이 느껴질까? 카메라 너머 화상 그 면접에서 보는 카메라 너머 인터뷰 입장에서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까? 걱정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내가 한번 손으로 써보거나 하다못해서 휴대폰 그 터치패드로 메모장에 적어두면은 적는 그 순간 사실에 나의 자신감이 붙게 되어 있어요. 이 손 근육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반드시 적어 놓는 거. 내 손으로 직접.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는 이제 링크드인 활용을 하기. 링크드인은 너무나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 이제 챕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험이 문과생으로서 그렇게 3개월 최단기 경력이 아르바이트 경력이 생기면 이제 영어 면접을 준비를 하러 가시는 거죠. 제가 이 모든 내용을 PPT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한번 내가 PPT 보면서 좀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따라해 보고 싶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래 그 고시 준비, 건강 문제, 공부 적고, 복화, 이제 어쩔까요? 최단기 경력 만들기 로드맵 PPT 한영 버전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그 링크에서 다운로드 바로 받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 문과생들 고민이 좀 다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뾰족한 기술 수치가 없다는 게 너무 절망스럽다. 제가 실제로 받던 DM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 많은 나이, 그다음에 학점도 낮아. 그리고 지금 무기력증, 방황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해외 취업이 하고 싶고, 석사 유학이 가고 싶다. 이런 질문과 고민을 보내주시는데요. 대부분 그 결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 질문들을 보내주세요. 솔직히 다 이제 똑같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내가 갖지 못한 자격,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낮은 학점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많은 나이 먹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이게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자격을 의식하기보다는 사실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되게 기준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게 다 인스타그램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거고, 내가 갖지 못한 자격을 의식하기보다는 확보되어 있는 무기를 활용할 타이밍이고, 인터뷰에서 쓸 수 있는 경험 쌓기, 실무 경험, 아르바이트 좋아요. 실무 경험 쌓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업무 경험 쌓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경험 절대로 후려치지 말기, 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인터뷰 후기를 전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제가 채널 이제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인터뷰 후기 전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 채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제 이분들이 그 공유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아르바이트에서 배운 점, 그다음에 실패한 점, 특히 지원한 직무 인터뷰 볼 때 아르바이트에서 배운 경험을 어떻게 지원한 직무에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심화 질문을 받은 이야기로 공유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잘 정리해 놓기.
배운 점과 실패한 점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기르게 된 스킬을 아래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계 기업 인터뷰 스토리텔링의 3대 기본 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실패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실패를 딛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세 번째는 성장의 결과를 객관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제 예시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좋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터뷰에서 대답을 해봤던 게 좋겠죠. 어떤 이제 프로덕트를 이렇게 프로모트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러니까 저랑 뭐 제 고객들 커스터머들이 두세 명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 이상의 그런 커스터머들 앞에서 프로덕트를 이렇게 홍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무상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너무 떨었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가진 좋은 장점을 앞에 있는 그 고객들, 커스터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업무상 실패, 아주 객관적으로. 근데 거기서 내가 끝났어. 그럼 그건 스토리가 되지 않지만 그 실패를 딛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걸 스토리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그럼 네가 성장을 했어. 좋아. 그러면 그 성장의 결과를 객관적 숫자로 말할 수 있는지, 이거는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서베이가 들어오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심플하게 고객한테 서베이가 들어왔는데 그날 해당 프로덕트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만족했고 신뢰를 가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들이 들어오는 걸 잘 기록을 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 보고 좋은 피드백을 줬다든지, 아니면 나의 상사가 따로 불러서 칭찬을 해줬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인터뷰 때 진정성을 띄우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해보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일단은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손으로 한번 미리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그거를 적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것보다 손으로 적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나중에 인터뷰를 더군다나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로 말할 때 자신감이 붙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손으로 한번 써보면은 단순한 사례도 좋으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써보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이제 DM 주셨던 독자님처럼 내가 임용고시 최종 합격이 안 됐으니 고시 준비해서 얻은 스킬은 없는 건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당 독자님이 수험 준비로 인해서 기른 이제 소프트 스킬은 다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필요한가요? 라고 물은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의 이 고시 준비로 인해서 기른 세 가지 소프트 스킬을 인터뷰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보는 문과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이 가이드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예, 그러면 근데 제가 앞에 잔소리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녹음할까? 아니, 아직까지 들으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예, 원래는 그 이제 전자책을 작년 하반기에 영어 면접 도의상의 노션 없다. 예, 작년 하반기에 200페이지 되나 그것도 제가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썼어요. 노트북 LMM이었나? 그걸 썼었어요. AI 써가지고 나레이션이 이제 제 보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빠르긴 한데 이게 좀 진정성적인 측면에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저를 이미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눈으로 전자책 읽는 것도 좋지만 좀 약간 저랑 내적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차피 저를 아는 분들이 이거 영상 클릭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앞에 지금 잔소리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거 들으실란가 모르겠다. 근데 여기까지 녹음했으니까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자, 알바, 인턴, 워홀 경험 다 없어요. 이건 실제로 받았던 DM이에요. 잠시만요. 인터뷰에서 답변 소재로 쓸 아르바이트, 인턴, 워킹홀리데이 어떤 경험도 없는데 외국인 리크루터와 면접이 잡혔다면, 실제로 받았던 DM, 제가 이 DM 받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엔 수락하지 않고 좀 더 준비한 후에 다른 기회를 기다려보는 게 옳을까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학부 시절에 결세 없이 수강을 했다면 훌륭한 출석률, 그러니까 어텐던스 프로그램 레코드를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명 MC라고 해서 1년에 열흘 이상의 유급 병가가 주어져요. 이게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회사와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이 이게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회사와 관리자 입장에선 직원의 잦은 결근이나 병가를 선호하지 않겠죠. 너무 당연하죠. 선호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알바, 인턴, 워홀 경험이 없는 거 이미 이제 끝난 일이에요. 거기 이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현재 인터뷰 오퍼를 받은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회고요. 그러니까 그 독자님은 이제 졸업을 하셨고 레주메에 적은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오퍼가 왔다면 이제 막 졸업한 후보를 선호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경쟁력이신 거예요. 젊은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이 분께서 이제 받았던 그 인터뷰 오퍼가 서비스 쪽이었어요. 제가 그 DM에 읽었을 때 그래서 더 안타까웠는데, 왜냐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인터뷰가 간소화가 또 돼서 한 번만 그걸 겪으면 바로 해외 이주하셨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었는데 좀 안타까웠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세일즈는 자사 제품과 소비자 정책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트러블은 이제 직원이 나보다 제품과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보일 때 일어나거든요. 그 독자님께서 과제 수행이나 팀플을 할 때 어떤 AI 툴과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셨는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 해당 툴을 이용해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공개적으로 우수한 피드백을 받은 일에 대해 인터뷰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인터뷰도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무슨 산전수전 경력을 바라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해당 툴을 이용해서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뭐 공개적으로 우수한 피드백 받은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인턴 경험이 없는 거, 뭐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없는 걸 상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지식은 이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입사 후에 트레이닝을 통해 확보가 될 테지만 인터뷰 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리서치한 부분, 두 번째 실제 사용해보며 느낀 강점과 타사와의 차별점, 세 번째 개선되어야 하는 점. 이 세 가지에 대해 술술 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확보되지 않은 알바, 인턴, 워홀 경험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함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지금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점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래서 글로벌 외국계 기업의 공식 사이트나 아카데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코스들도 많아요. 이를테면은 허브스팟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근데 허브스팟 같은 기업은 외국에선 유명한데 한국에선 잘 모르죠. 그 허브스팟 아카데미는 무료예요 또. 그리고 마케팅, CRM, 세일즈 등등 회사스럽게 코스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혹은 뭐 세일즈포스 아카데미도 둘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외국계 기업들도 리서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독자님이었다면은 한국 마켓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한국 마켓에 막 진입해서 세일즈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남은 학기 동안 혹은 졸업을 했어도 취업 준비생이라면 10개 정도 외국계 기업을 선정을 하고 적어도 5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공부하기.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면은 문과생 7대 고민. 아르바이트 경력밖에 없어요. 이게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저 아르바이트를 안 먹히는 건 아닐까? 모양 빠져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과 염려가 드는 거는 이게 360도 모든 면이 완벽해야만 먹힐 거라는 거. 예를 들면은 나이, 어린 나이, 좋은 학벌, 상경계 전공, 4.0 이상의 학점, 950점 이상의 토익 점수, 이렇게 모든 면이 막 완벽해야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좀 한국식 완벽주의 사고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답 없는 문과생의 잘 먹고 사는 짐을 위한 구독자분들과 이제 여러 채널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2년 정도 됐죠. 이거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고민 바탕으로 문과생들의 대표 고민을 크게 7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되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받았던 답변 혹은 솔루션에 대한 결산을 해보고 있었는데 구독자분들 7대 고민 다인 것 같아요. 1번, 졸업하고 내내 고시만 준비했어요. 뭐 임용고시 아니면 뭐 언론고시가 될 수도 있고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 준비처럼 각종 시험들 포함해서. 두 번째, 아르바이트 경력밖에 없어요. 세 번째, 레주메 어떻게 쓸 줄 몰라요. 이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어 못하는데 영어 면접 어떻게 봐요? 이 4번 토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URL 그 링크란에 남겨놓을게요. 이거 영어 면접 더 이상 노션 없다. 이 175페이지 정도 되는 PDF 파일이에요. 이거 빨리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네,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무료예요. 그냥 다운로드 빨리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KPI가 주어진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6번째, 해외 취업하고 싶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 얘기도 곧 합니다. 7번째, 마케팅 직무하고 싶어요. 그런데 서류 통과가 안 돼요. 이 얘기도 다음번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이 아르바이트 경력밖에 없어요. 이거 조금 들어가고 싶은데, 알바 경험밖에 없어요로 시작되는 메시지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께서 포스트를 읽고 이제 공개적으로 남겨주셨던 메시지가 알바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 3일절 연휴 때, 총 6일간 제가 하루에 커피 3잔 마시면서 그 영문 레주메 리뷰를 해드린 적 있어요. 근데 정말 폭풍같이 영문 레주메 리뷰를 하는데 이때 알바 경험밖에 없어요. 학교 졸업하고 알바만 줄곧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알바 경험 레주메에 써도 될까요? 마치 짠 것처럼 레주메 첨부하시면서 적어주셨던 고민과 걱정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무런 사회 경험이나 업무 경험이 없는 장기 수험생 문과생들께 이 최단기 3개월 아르바이트 경력 만들기 로드맵 제시해드렸던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막학기 독자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외국계 서비스 혹은 세일즈 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독자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학교 안에서 한 대외 활동도 레주메에 적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르바이트 경력도 없으셨다라고 저한테 DM을 주셨었는데 이제 본인께서 막학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외 활동을 좀 한 편이라서 이거 좀 레주메에 적어도 될까요?
그러면 적어야죠. '내가 정말 적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지금 내가 확보하고 있는 대외 활동을 저라면 적을 거예요. 저라면 액티비티 섹션에 기재를 하겠어요. 그 레주메 액티비티 섹션에다가 기자단 활동이라면은 활동 기간, 그다음에 작성한 아티클 개수, 독자 반응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 기한을 잡고 독자님이 아티클을 작성해내는 것은 이 목표 달성에 해당이 돼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리고 또 독자 반응은 고객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직에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회사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자단 활동하셨던 그 중에 기자단을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교내에서 그 확보한 글쓰기 스킬을 서비스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확장해 보시는 거예요.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업무에 전이 가능한 스킬이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외국인 교환 학생을 위한 어드바이저로도 활동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서 키운 본인의 소프트 스킬이 무엇일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라면 인내심에 대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그 경험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기자단 활동도 하셨고 그다음에 외국인 교환 학생을 위한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적어야죠 그러면은. 네, 적어야죠. 물론 뭐 내가 '그거보다 이게 좀 더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활동이나 뭐 인턴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적으시면 되지만, 그게 없다라면 지금 대외 활동도 괜찮으세요. 어드바이저 활동하신 거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뷰에 가서는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키운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에 중점을 둬서 그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업무에 가져다가 쓰실 건지를 영어로 정리해서, 간단한 영어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토픽이고 한 번 말을 꺼내면 이제 만리장성처럼 길어지는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영어 면접 더 이상의 노션 없다 전자책에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목차 보시면은 어떤 목차 보셔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면 음 영어 학원에서 4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제 2년 정도 독자분들과 교류하며 발견한 점 두 가지가,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큰 검열을 하세요. 이거 경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랭귀지 실력. 레주메 표기할 때도 검열을 둬요. '아유, 내가 영어 상급이라고 했다가 이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질문. 영어 학원에서 4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인제 이거를 DM을 받고 댓글에 아마 남겨주셨었나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떠올랐던 질문이 티처라고 레주메에 정의하기 꺼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9 시간 풀타임으로 그 학원에 정규 소속으로 근무해야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저는 한국식 사고라고 봤어요. 되게 정상성에 시달리는 그 다국적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는 더 적은 시간 근무하는 유연 근무 제도가 유연 근무 제도도 흔하고, 관계없이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도 흔해요. 꽤 많은 독자분들께서 정규직 근로가 아닌 것에 대해 이걸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 검열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괜히 적었다가 레주메에 적었다가 이게 내가 창피나 받는 거 아닌가? 이거는 타인의 기준을 신경 쓰고 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가 아닌 계약,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타인이 정규라는 타이틀을 주지 않으면 '그 경험은 경력이 아닌 게 되나요?' 하고 자신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계 인터뷰에 가서 어필해야 하는 점은 어떤 일이든 이 업무를 하면서 첫 번째 무엇을 배웠는지, 두 번째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실패했는지, 세 번째, 이를테면 특정 학생이 나의 코칭으로 인해 얼마나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는지, 네 번째, 내 학생에게 준 임팩트를 간단한 숫자로 전달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내가 가르친 학생 테스트 스코어가 전 학기 비해 얼마나 올라갔는지, 혹은 나의 티칭 스킬에 대한 간단한 서베이를 돌리고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확보했는지 간단한 숫자로 정리해 보세요. 제가 밑에 링크를 안에다가 와플 대학 그리고 이제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린 레주메, 그리고 예상 질문과 인터뷰 예상 질문이랑 솔루션 포스트에서 어떻게 나의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내가 지원한 직무에 채용 직무를 예제로 했거든요. 그 채용 직무를 어떻게 얼라인을 했는지 그 견본 레주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인터뷰에 가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실패해 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은 서로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레주메에다가 서로에다 써야 되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영어학원에서 4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낮춰서 보고 '아, 이거 내가 선생님이라고 써도 선생님 맞잖아요. 선생님이죠 당연히.' 왜 선생님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게 쓰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나는 선생님이었다.' 고용 형태나 내가 고용되어서 일한 시간 관계없이 자신 있게 스스로를 선생님이라고 정의하고 레주메에다가 당당하게 티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가셔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실패해 봤고, 이를테면 특정 학생이 나의 코칭으로 인해 얼마나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됐는지,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 학생에게 준 임팩트를 간단한 숫자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시고 경험을 정리해서 인터뷰에 가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다 얘기했네요. 이거 잠깐만 30분 넘어가는데 어차피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니까 좀
너무 이sla미 같은 잔소리 때문에 귀가 질리셨을 텐데 아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편집 없이 올리는 걸로 할게요. 예, 여러분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는 3월 1일 날 전자책 배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0페이지 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오디오로 말한 거는 그 전자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그 서브스ク레터 구독해 놓으시고 이메일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3월 1일 날 이메일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